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반별로 진도가 달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따로 정리를 할 거고요.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교과서 74쪽에 있는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협상하기 단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준비하시고 74페이지를 펼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준비가 다 됐죠? 자, 2단원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협상하기는 말 그대로 협상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협상은 토론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집단 화법의 하나예요. 그런데 토론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면 협상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각각 제시한 다음 여러 가지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3이니까 협상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더 많이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우선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4쪽 1번이에요. 1번 협상의 개념과 역할에서 자, 그 문단의 세 번째 줄 이때 뒷부분부터 볼게요. 협상의 개념과 역할의 이때 봅니다. 자, 이때 협상은 설득과 양보를 통해서 자, 우선 협상은 설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보의 과정도 필요하대요. 그리고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득과 양보를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협상의 경우는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주장이 혹은 내 의견이 옳다고 내세우면 그 협상은 절대 타결될 수가 없겠죠.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런 협상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협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에 이 협상하기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협상하기 단원을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작년 9월 모평 문제를 풀어보면서 협상의 과정을 어떻게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협상의 절차와 전략인데요. 자, 협상의 절차는 첫 번째 줄 보세요. 시작, 조정, 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줄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을 일단 상대에게 보여주겠죠. 자, 우선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줄이에요.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을 상대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장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시작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해결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협상이 진행되면 조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조정 단계는 말 그대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서로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네 번째 줄이에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상호 검토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해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죠. 이런 제시한 대안들을 재구성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모두 이런 3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74쪽에 간단하게 시작 단계와 조정 단계와 해결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작 단계에서 오렌지가 딱 한 봉지 있대요. 오렌지가 딱 한 봉지 있는데 우리 모둠이 가져가도 될까라고 했더니 이 모둠장이 우리도 오렌지로 요리를 하니까 그건 곤란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확인돼요. 오렌지 한 봉을 1모둠장이 모두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 모둠장이 우리도 오렌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오렌지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조정 단계에 가서 우리도 오렌지가 필요하니까 절반씩 나누면 어때? 라고 대안을 제시해요.
자,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 모둠장이 절반씩 나누면 우리 모둠에서 필요한 양이보다 좀 부족하다. 너의 모둠에서는 왜 오렌지가 필요한데? 라고 해서 왜 오렌지가 필요한데? 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처지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그랬더니 1 모둠장이 쿠키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해결 단계에 오면 우린 샐러드에 넣을 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다시 제안을 제시하죠. 껍질을 가져가고 너희가 우리 모둠은 과육을 가져간다. 하나는 껍질, 하나는 과육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합의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과 조정과 해결 단계를 거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른다 라는 게 협상의 과정입니다. 자, 협상의 과정과 절차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협상의 전략 부분이에요. 협상의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 협상을 문제로 출제할 때는 별게 없어요. 협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각 말하기 방식들을 점검하면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게 주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전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자,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수능에서는 결대 표현 전략이나 어떤 표현 방식을 단독으로 묻지 않는다고 했죠. 전략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효과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75쪽에 나오는 협상의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두 개를 잘 연결지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5쪽입니다. 75쪽의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두 번째 문단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협상에서는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한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쵸? 협상의 전략이죠.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기 전략. 자,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기 전략을 쓴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어 양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질문 형식은 지난번 상황에 맞게 말하기에서 봤듯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줘. 혹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해서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양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전략, 첫 번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지금 이걸 조정하고 있어서 글씨가 예쁘지 않은데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전략.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기 전략입니다. 당연히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들어야겠죠. 얼토당토하는 근거를 들어서 뭔가 주장을 하면 그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두 번째 협상의 전략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기. 자, 이 합당한 근거 들어서 제안하기 전략은 효과가 이게 있어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히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 근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 혹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매력적이게 어필하고 싶으면 근거가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입니다. 죄송해요. 요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지금 마우스로 조절 중이라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3번 전략입니다. 3번 전략,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며 상대에게 제안하기 전략이에요.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눠봐서 알겠지만 내 의견만 옳다고 혹은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피로하죠. 그래서 협상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한 발짝 양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는 양보를 할 테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상대가 제안을 하면 상대 역시 상대가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제안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며 상대에게 제안하기 전략을 사용하면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쉽다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 이건 실제 협상에서 아주 다시 쓸게요. 자,
네 번째 전략입니다. 요 네 번째 전략은 실제 협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략인데요. 여러 제안을 묶어서 제시한다 라는 전략이에요. 자, 여러 제안을 묶어서 제시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략. 같은 교과서에는 같은 맥락으로 써져 있는데 우리는 전략을 나눌게요. 제안을 맞교환하기 전략. 자, 두 가지 전략이에요. 여러 제안 묶어서 제시하기. 그 다음 다섯 번째 전략. 제안을 맞교환하기.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들 같은 경우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제안을 묶어서 제시하거나 그리고 서로의 제안을 맞교환하기 전략을 활용하면 결국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여기 타협의 여지를 높일 수 있다라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요. 결국 협상의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거나 혹은 타협의 여지를 높이거나 설득력을 높이거나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전략 지금 확인했어요. 지금 교과서에서 확인한 이 다섯 가지 전략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말하기 방식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교과서는 기본 개념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끌어나오는지 수능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75쪽 교과서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전략,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기,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기,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며 상대방에게 제안하기, 여러 제안을 묶어 제안하기, 그리고 제안을 맞교환하기. 이 다섯 가지 전략과 효과를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협상의 목표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건데 당연하죠.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가능하겠네? 라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따라서 볼게요. 따라서 협상 참여자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협상 전략이나 대안을 능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 협상 전략이나 대안 등을 능동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협상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제시한 대안이 상대방에게 잘 먹힌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혹은 상대방이 잘 먹히지 않는다. 상대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하면 반대로 돌려서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교과서에서는 능동적으로 전환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익혀둬야 될 단어는 바로 전환이에요. 전환. 능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협상을 매끄럽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협상 참여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협력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협상은 결코 경쟁적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상대를 이겨야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놓은 제안과 그쪽이 내놓은 제안을 합쳐서 좋은 접점을 찾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국내 협상이든 국제 협상이든 다 통용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 중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면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될 것인지 협력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현실에서 그게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이런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협상 결과에 대해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자, 협상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실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75쪽은 이렇게 기본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76페이지 본격적인 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페이지예요. 76페이지 제목을 보면 도서축제 개최를 위한 협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도서축제 개최를 위한 협상에서 지금 어느 쪽과 어느 쪽이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협상의 상황 볼게요. 자, 이 협상의 상황에서는 땡땡시에서 시내 고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지역민과 자녀가 함께하는 도서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도서축제의 개최가 협상 안건이 되겠죠.
자, 축제에는 이러이러한 거 한 거래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단이에요. 현재 선정이 유력한 학교에는 인접해 있는 햇빛고등학교와 달빛고등학교래요. 자, 햇빛고 그리고 달빛고. 자, 햇빛고와 달빛고가 지금 협상 참여자 혹은 협상의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정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서 두 학교의 대표가 시의 중재로 만나서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협상의 배경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들어가서 햇빛고와 달빛고의 입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6쪽에 협상의 시작 단계 볼게요. 자,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아까 교과서에서 확인했듯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리고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과 주장을 제시한 다음 우리가 얼마나 입장이 다른지를 확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우선 달빛고의 입장 먼저 보겠습니다. 달빛고에서는 자기가 본인 학교에서 협상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간 지역 축제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축제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서축제도 달빛고에서 잘 개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빛고가 본인 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해야 된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민, 지역 동문과의 교류가 많아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빛고에서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본인 학교에서 도서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지역축제 여러 번 개최 경험, 그 다음 지역민과 지역 동문과 교류가 많다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달빛고에서 얘기하니까 햇빛고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펼쳐야 되겠죠. 자, 햇빛고는 햇빛고에서 개최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첫 번째,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독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행해온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 독서 축제도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햇빛고 학생들이 도서 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서 체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서 축제를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서로가 팽팽하게 우리 학교에서 개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달빛고가 입장은 알겠는데 이번 도서축제 개최하고 싶대요. 달빛고 역시 서로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요. 이제 조정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단계에서는 햇빛고와 달빛고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차이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하겠죠. 자, 우선 햇빛고 먼저 볼게요. 햇빛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관련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햇빛고에서 첫 번째로 관련 경험의 유무가 이번 도서축제를 이끄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관련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최신식 시설을 갖춘 학교이다. 라는 점을 어필을 하네요. 자, 최신식 시설을 갖춘 학교다. 그래서 축제 진행에 필요한 설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련 경험과 최신식 설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세 번째 햇빛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달빛고가 그간 땡땡시의 행사를 여러 번 유치했으니 이번에는 양보해달라. 자, 여기서 우리 햇빛고의 말하기 전략, 즉 협상 전략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관련 경험이 중요하다. 이번 도서축제에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최신식 설비가 많아서 크게 따로 설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달빛고는 이미 많은 행사를 유치해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 양보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햇빛고가 하는 이야기가 합당하죠?
관련 경험 중요한 거 알겠고, 도서축제에서. 그 다음, 최신식 시설이 있어가지고 설비 안 갖춰도 되면 따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달빛고 같은 경우에 달빛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좀 양보해달라라고 하면 사실 달빛고도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햇빛고에서는 아주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지금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달빛고가 그냥 양보하면 협상이 아니겠죠. 자, 달빛고의 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고 당연히 저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역민들과 학교의 교류를 바탕으로 독서 문화를 장려한다는 시의 취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지역민과의 교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까 달빛고가 처음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민과 지역 동문과의 교류가 활발한 학교라고 자기 학교를 어필을 했죠. 그래서 이 독서 축제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학교의 넓은 공간. 우리 학교의 넓은 공간은 행사 개최에도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려면 공간이 좀 넓은 게 좋겠죠. 그래서 햇빛고에서는 최신식 설비를 어필했다면 달빛고에서는 우리는 공간이 넓다.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자기 학교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달빛고의 전략 확인해 볼게요. 지금 햇빛고의 두 가지 전략, 햇빛고의 세 가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략 뭐였죠? 그쵸? 합당한 근거를 들어 제안하기였어요. 그럼 달빛고의 두 가지 말, 지역민과의 교류감이 중요하다. 넓은 공간 행사 개최에 적합하다. 이건 역시 햇빛고에서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좋은 근거가 되겠죠. 역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둘 다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하기 전략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할 말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협상을 두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달빛고에서 새로운 전략을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거 확인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지역 축제를 지역민과의 교류에 유리한 우리 학교에 양보해 주신다면, 당신들이 만약에 축배를 양보해 주신다면 이런 제안을 해요. 햇빛꽃 측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다. 축제는 우리가 개최를 하되 햇빛고의 공간을 상대방에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 전략은 교과서에서는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신의 입장을 양보한 게 아니거든요. 교과서에선 제시된 전략은 아닌데 이것도 협상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새로운 대안이죠. 햇빛꽃 측의 공간을 별도로 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의 양보 이끌어내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자, 지금 선생님이 책에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본문이 끝나면 학습지를 통해서 따로 정리를 할 테니까 굳이 전략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잘 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처리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양보해 주신다면 햇빛꽃 측의 공간을 별도로 주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안이 아니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햇빛고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로 양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서로 양보하기 어려워요. 그럼 협상은 끝나야 하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햇빛고가 이렇게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데는 어디에 쓰이든 독서 지문에 쓰이든 화작 지문에 쓰이든 혹은 문학 지문에 쓰이든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글씨가 좀 이상한데 잘 보이죠? 그런 데는 전환의 효과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전환이라는 건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한다는 거죠.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양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면 협상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데 달빛꽃은 이번에 개교 50주년을 맞지 않았는지요? 라고 새롭게 이야기를 제시해서 국면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달빛꽃 측에서 이번 축제를 개교 50주년 행사에 연계하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여기 있는 해피꽃의 두 가지 질문은요. 상황을 새롭게 어떻게 한다? 전환한다. 그렇죠. 상황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물음이에요. 서로의 입장이 너무 확고해요. 한쪽은 우리가 개최해, 또 한쪽도 우리가 개최해. 우리 장점 있어, 우리 장점 있어. 이렇게 입장차만 확인하면 협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해표코 측에서는 타협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상황을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개교 50주년 맞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새롭게 전환을 하니까 달빛코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네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도서 축제를 통해서 달빛코가 이번 도서 축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지역민, 동문, 학생과 교류하면서 그간 지역 인재 배출에 이바지란 본교, 우리 학교의 50년 교육을 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달빛코는 도서 축제를 통해서 자기 학교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싶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빛꽃 같은 경우는 폐막 기념 공연이 50주년을 맞은 우리 학교의 뜻깊은 행사로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교 50주년을 맞은 달빛고의 상황을 통해서 협상의 국면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달빛고가 이야기를 하니까 햇빛고가 본인들도 협상을 개최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얘기를 해요. 자, 햇빛고의 얘기 볼게요. 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지도가 낮고 교육 활동에 대한 지역 관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축제를 개최해서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화된 교육 활동을 알리고 싶다라는 게 지금 햇빛고의 근본적인 축제 개최 이유가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나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혹은 조율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는 거죠. 햇빛꽃 측에서 달빛고의 개교 50주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왜 달빛고가 도서축제를 개최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햇빛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인지도가 낮다. 그래서 도서축제라는 큰 행사를 개최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달빛꽃 측에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제시를 해요. 서로 목적에 자, 이제 78페이지 넘어갈게요. 서로 목적에 맞게 필요한 행사를 나누어서 자, 여기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떤지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떤지요? 자, 우선 여기에서 어떤지요? 라는 형식 이제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어떤 형식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질문 형식이에요. 자, 질문 형식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죠. 우리 교과서 75쪽에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질문 형식을 활용한다라는 표현 전략 활용되고 있고요. 그 앞에 선생님이 지금 꺾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떨지요? 라는 부분은 자, 이것은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이죠. 이 새로운 대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그리고 상대가 각각 왜 이 축제를 개최하고 싶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온 새로운 대안이에요. 그리고 이 대안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이 쓰였냐?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 제시라는 전략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지금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각 부분의 표현 전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 굳이 못 받아 적었다고 안타까워 안 해도 돼요. 지금 교과서 본문 본 다음에 다음 학습지로 화면을 넘겨서 다시 한번 전략 짚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햇빛고에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달빛고의 반응 한번 볼게요. 달빛고의 반응은 떨떠름해요. 두 곳으로 나뉜다면 참여하는 인원도 나뉘고 지역민들이 관람하기에도 번거롭다. 거절이죠. 거절을 하니까 햇빛고 입장에서는 이런 거절에 대해서 또 설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햇빛고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고가 어떤 식으로 다시 설득을 하냐. 그렇긴 한데 두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행사를 분배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나눠지는 것도 혹은 지역민들이 관람하기에 번거롭다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도 공동개최를 언급한 적이 있나 봐요. 자, 지금 도서축제의 개최의 총책임자 혹은 개최자는 누구라고 하냐면 시예요. 땡땡시. 결국은 결정은 땡땡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햇빛고에서는 그런 점을 어필하는 거예요. 땡땡시에서도 공동개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공동개최를 하는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 그리고 인접한 두 학교의 우위 증진이라는 명분도 갖출 수 있다. 라고 지금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달빛고를 설득하고 있어요. 달빛고가 지금 난색을 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햇빛고가 근거를 차근차근 들어서 설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달빛고에서는 자기가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쉽게 수용할 수는 없어. 이게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이에요. 상대가 말하는 대안에 대해서 쉽게 오케이 해버리면 상대가 더 치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한테 밀려야 돼요? 그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수용할 수 없다고 일단 좀 도도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쉽게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동개최를 논의하되 공동개최의 방식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일단 공동개최를 논의하되 공동개최의 방식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상대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이죠. 자, 여기서도 괜찮은 표현 전략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이에요. 대안에 대해서 조건부로 상대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거죠. 조건부로 수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달빛고는 공동개최를 일부 수락을 하되 개최 방식을 논의를 해야겠다라고 일단 여기까지 얘기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조정 단계의 첫 부분 한번 확인했는데요.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조정 단계 첫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서로가 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지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 나서 입장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국면을 통해서 지금 입장 차이를 좁히려 하고 있죠. 이게 어떤 거였죠? 그쵸? 근본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려는 이유가 뭔지라는 물음을 서로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 다음 햇빛고에서 공동개최를 제안했어요. 공동개최를 제안하니까 달빛고가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그러면 일단 논의는 하되 공동개최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게 조정 단계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여기까지 해놓고 학습지에 가서 이 협상을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표현 전략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리고 여러분 미리 학습지가 배부가 안 됐는데 이 학습지는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학습지에 답안이 적힌 채로 새롭게 배부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교과서랑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학습지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보았던 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단계부터 조정 단계의 첫 번째 부분까지 한번 협상 진행 과정을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이해하는 것,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현 전략이 쓰여서 어떤 협상 전략이 활용되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협상 전략은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죠? 고3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수능으로 출제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분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표시를 주거나 아니면 A 부분, B 부분으로 나눠서 요 부분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 요 부분에 활용된 협상 전략, 그리고 그 효과, 요런 걸 질문을 하겠죠. 주요 문제는 그렇게 출제될 거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는 갈등의 원인과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는 단계. 우리의 차이가 뭐지? 라고 분석하는 거고, 과연 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확인하는 단계였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온 협상 같은 경우는 달빛고도 햇빛고도 각자 자기 학교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만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오고 가야겠죠. 자, 달빛고도 햇빛고도 각자 개최하고 싶다. 달빛고는 나는 성공적인 개최 경험 많아. 지역 동문들과 교류 많아. 햇빛고는 독서 프로그램 꾸준하게 했어. 그 다음 도서 체험 활동 한 경험 있어. 라는 주장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조정 단계로 넘어갈게요. 조정 단계는 이렇게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면 이런 처지나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햇빛고는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이번에는 햇빛고에 양보해달라 라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햇빛고에 양보해달라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축제 목적을 고려할 때 관련 경험 활동이 중요하다. 우리 학교 최신식 설비 있다. 달빛고는 이미 행사 여러 번 개최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전략이 중요해요. 이 전략은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은 우리에게 양보해달라. 근거는 세 가지. 자, 이렇게 햇빛고는 합당한 근거를 들어 제안하기를 통해서 햇빛고에게 햇빛고가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달빛고. 당연히 이걸 그냥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러면 달빛고는 얻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달빛고도 입장을 밝혀요. 자, 그 입장이 뭐냐면 행사 양보 못해요 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역민과의 교류 경험은 중요해. 우리는 지역민과 교류 경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그 다음 달빛고 공간 넓어. 공간 넓으니까 우리가 축제 개최하기 더 좋아. 라고 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제안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어느 부분과 일치해요? 그렇죠. 여기에요. 합당한 근거를 들어 제안하기 전략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근거 들어 제안하기 전략입니다. 이렇게 서로 합당한 근거를 들어 제안하기 전략만 활용해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서로 할 말이 없어지겠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빛꽃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자, 만약에 축제를 양보해준다면, 즉, 달빛고에서 개최하게 해준다면, 햇빛꽃 측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 확인할게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최는 햇빛고, 아니, 죄송해요. 개최는 달빛고에서 하되 햇빛고 측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햇빛고가 축제를 개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전략을 활용해서 지금 협상을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햇빛고 반응 어땠어요? 그쵸? 햇빛고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라고 했죠. 대신 햇빛고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달빛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지 않았나요? 라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죠. 자, 이 새로운 질문 던지는 거 뭐였어요?
맞아요. 상황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다음에 이 새로운 국면의 조성으로 서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대체 축제를 궁극적으로 왜 개최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달빛꽃은 달빛꽃 50년 교육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축제를 통해 마련하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햇빛꽃은 학교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특화된 독서교육 활동을 홍보하고 싶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햇빛고에서 어떻게 제안을 해요? 그쵸? 우리 공동 개최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하고 있죠. 자, 여기서 햇빛고가 활용하고 있는 전략은 두 가지예요. 자, 우선 이 공동 개최 자체는 첫 번째,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죠. 달빛고가 생각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래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상호 이익 증진. 한쪽의 이익만 증진되면 그건 협상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협상은 맨 처음에서 밝혔듯이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공동 개최를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음을 우리 공동 개최합시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동 개최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제안을 하면 그쵸?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가 좋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픽과 협상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 달빛고를 설득을 해요. 그런데 달빛고는 제일 처음엔 뭐 하죠? 거절해요. 맞아요. 바로 수용하면 협상에서 밀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달빛고는 이런 이유를 들어요. 인원이 분산되고 관람이 번거롭다라고 일단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햇빛고가 설득해요. 위치 가까우니까 분배 가능하잖아. 그리고 인접한 도학교 우위 증진이라는 명분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 행사의 절대 주최자인 땡땡씨가 공동 개최를 언급한 적이 있어.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여기. 공동 개최예요. 공동개최 언급한 적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동개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달빛고가 수용하죠. 어떻게? 공동개최 그래 공동개최 논의할게. 방식에 따라 수용 여부는 결정할 거야. 라고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사용된 협상 전략 정리해 볼게요. 여기 햇빛고의 설득 부분이에요. 두 학교의 위치 가깝다, 우위 증진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내 의견이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거가 합당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달빛고가 수용하는 부분에서 그래 공동개최까지는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이 공동개최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돼.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조정이 안 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활용된 전략, 대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 전략이 달빛고의 수용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협상의 중간 단계쯤까지 봤어요. 조정하기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개최하겠다는 것을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그쵸? 공동 개최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이 공동 개최가 일단 결정이 됐고 공동 개최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다음에 공동 개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점점 협상이 진행되면서 협의가 논의가 되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공동 개최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공동 개최 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고 협상의 최종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여주는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 햇빛고의 협상 전략과 달빛고의 협상 전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냈는데 여러분 스스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학습지에 있는 내용 보면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바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